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삶이 바뀌는 유일한 순간이 있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그때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잠들어 있던 내 영혼이 천천히 눈을 뜰 때다. 안녕하세요. 산골도서관 미미입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유명한 웨인 다이어 박사의 마지막 작품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우리는 언제나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언제나 죽음은 우리 코앞에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책 내용 중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은 11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죽음을 전 위에 놓아라.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현명해진다. 오랫동안 지식을 쌓아서도 아니고 젊은 날보다 더 많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다. 삶에서 일어난 무수한 사건과 일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서도 아니다. 이유는 하나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이 생각하고 탐색하기 때문이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을 더 겸손하게 돌보고 행동을 반성하며 시간을 소중하게 받아들일 줄 안다. 이것이 곧 현자의 태도가 아닌가? 나는 많은 강연과 인터뷰, 저술 활동을 통해 현명한 사람들을 폭넓게 만나왔다. 세상 곳곳에서 살아가는 현자들의 조언은 매우 단순하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생각하라. 당신의 죽음에 대해. 당신은 아직 인생이 창창한 젊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부터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 인생을 수정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고 앞으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들이 무수히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삶은 언제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은 쏜살처럼 노인이 되고 벼락처럼 난데없이 죽음 앞에 도착한다. 늘 죽음을 생각하라. 오늘은 남은 삶의 첫날이 아니다. 오늘은 언제나 생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 방법이 없다. 수정해야 할 것, 개선해야 할 것,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 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인가? 오늘 하라. 지구상의 모든 존재는 내일 죽는다. 두 번째, 매일 아침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매일 아침 당신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거울을 보는 것이다.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며 잠에서 아직 못 빠져나온 정신을 깨우고 생각을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할 말끔한 용모를 다듬는다. 이 모든 준비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작지만 지혜로운 의식이 있다. 최고의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은 잠에서 깨자마자 거울 앞에서 다음과 같이 또박또박 힘주어 말한다. 나는 기적이다. 라고. 왜 이런 의식을 치러야 하는가?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 의식임에도 처음에는 민망하기 짝이 없다. 아무도 없는 욕실에서 나는 기적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결코 평범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곧 당신은 이 민망함이 점점 단단하고 강력한 확신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목격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처음엔 나는 곧 기적이다. 라는 사실에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당신이 기적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강력한 주문을 갖고 있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한계가 없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인생이 힘든 이유는 불안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이 끝없는 불안에 시달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누구도 앞날이 어떻게 될지 먼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아무도 모르는 길을 떠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곧 나에 대한 확신이다. 나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면 마음의 주문이 있어야 한다. 마음의 주문을 얻으려면 민망함과 당황스러움, 평범함을 넘어서야 한다. 그렇다고 거창할 것도 없다. 매일 거울 앞에 설 때 절대 피곤에 지친 몸을 비추지 마라. 언제나 빛나는 눈과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거울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면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표정과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를 것이다. 매일 아침 거울에 비춰봐야 할 것은 당신의 겉모습이 아니다. 당신 내면의 진정한 자아다. 그런 다음 또박또박 힘주어 단언하면 된다. 나는 기적이다. 모든 현명한 사람이 그러했듯 한 달 후 당신은 당신에 대한 가장 강력한 확신을 선물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 판단은 적게 경청은 많이 하라. 인생의 현자들은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내버려 두어라.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라. 세상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말이다. 인간관계가 고민인가? 그렇다면 그냥 물 흐르듯 놔둬보라. 너무 복잡해 엉망인 것처럼 보이는 관계들은 시간을 두고 놔둬보라. 아마도 어떤 질서를 통해 차츰차츰 풀려나감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살면서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의 질서를 통해 다시 정렬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만난 어떤 현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뭔가를 하지 못해 늘 아등바등 괴롭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하늘 높이 던진 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 공이 당신의 손바닥 위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늘 높이 던진 공을 찾으려고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날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지게 하려 너무 애쓰지 말고 그저 허락하라. 배우자나 자녀, 부모, 상사 등 누군가를 항상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라. 특히 어떤 기대가 무너졌을 때는 있는 그대로를 허락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긴장을 풀고 내려놓고 허락하고 알아차려라. 생각해보라. 당신이 그토록 애써서 이룬 일들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를 말이다. 당신이 얻은 성취는 아마도 대부분 당신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힘과 에너지, 그리고 도움, 행운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가? 가만히 내려놓고 천천히 깊이 생각해보라. 분명 그럴 것이다. 있는 그대로가 아닌 당신이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만을 바라보며 사는 동안 그 욕망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실행력 뛰어난 행동가보다는 통찰력 있는 관찰자가 되면 삶은 더욱 현명해진다. 적게 판단하고 많이 경청하라. 생각지도 못한 흥미진진한 미스터리와 불확실함에 마음을 활짝 여는 관객이 되어라. 네 번째, 우아한 것들에 함정이 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가? 누군가 당신에 대해 수군대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가? 타인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는가? 동료보다 몇 배는 더 일하는데 급여와 승진은 그들만 못해서 억울해하고 있는가? 이는 완전히 당신 탓이다. 당신이 타인에게 당신을 그렇게 대하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괴롭힘을 당해도 가만히 있고 비난을 견디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함을 참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다가 만난 어떤 현명한 이가 이렇게 말했다. 인간관계, 사회생활에 실패하는 큰 이유들 중 하나는 우리가 너무 우아하고 세련된 방법을 고집한다는 겁니다. 뭔가를 거절할 때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온 힘을 쏟죠. 상대에게 항의할 때도 더 부드럽고 점잖은 방법과 매너를 찾는데 골몰합니다. 하지만 이건 불가능해요. 살다 보면 반드시 상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죠. 그때는 우아하고 세련된 매너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나는 지금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라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는 나에게 두 번 상처받지 않기 위해 태도와 전략을 바꾸니까요. 우아한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분명한 것이 인간관계에 더 유용합니다. 뭔가를 거절하고 항의하고 다른 것을 제시하는 일은 상대에게 늘 상처를 주는 일이다. 우아하고 점잖게 상처를 주고 싶은가? 그러면 상대가 당신의 그 같은 배려를 알아차리고 고마워할까? 성공적인 사업을 일구고 은퇴한 한 CEO가 내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더군요. 타인이라는 지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성공하는 데 필요한 인맥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공에 꼭 필요한 자기 자신을 지킨 사람들이죠. 당신에게 우아함을 갖추라고 요구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인가? 인생을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삶은 두 가지 중 하나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거나 그렇지 않은 일이거나 통제할 수 있으면 통제권을 쥐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두어라. 고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물어라.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일인가? 개입해서 변화나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면 외면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기술은 관심을 쏟는 법이 아니라 제대로 외면하는 법이다. 여섯 번째, 나와 함께 사는 법을 알라. 우리는 언제 외로움을 느끼는가? 혼자 있을 때 아니다. 같이 있는 사람이 싫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혼자 있는 경우가 없다. 언제나 적어도 자기 자신과는 같이 있기 때문이다. 같이 있는 자신이 마음에 들면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로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자신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신호다.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대상이나 사람을 찾아다녀도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말을 건네고 안부를 묻고 따뜻하게 돌봐주는 관계를 자기 자신과 맺을 줄 알아야 한다. 자신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 좋은 삶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일곱 번째, 사람을 헤아리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늘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눈부시게 빛나는 강물결에 넋을 놓으면 그 물결을 만들어내는 흐름을 놓친다. 한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는데 급급하면 그 사람이 가진 진가를 놓치고 만다.
언제나 건강하고 단단한 인간관계를 구축해온 한 CEO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비즈니스 세계에는 성공하려면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얻어라라는 메시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야 할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내게 도움이 될 사람과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한 다음 선별적으로 관계를 맺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지의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걸까요? 제가 이제 막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줄 게 있다면 이것뿐입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분명히 내게 도움이 될 뭔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처음부터 내 편으로 나누는 것보다 100배는 더 유익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믿음을 잘 간직하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을 겪지 않는다. 내게 명상을 가르쳐준 요가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서 전기세는 왜 내고 있나요? 8번째, 몸은 내가 사는 집이다. 종종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너무 지나치게 건강에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나도 안다. 내가 건강에 매우 집착한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또 안다. 건강한 몸이 없으면 내가 살 곳이 없어진다는 것을. 몸은 내가 사는 집이다. 부지런히 쓸고 닦고 청결하고 쾌적하게 만들지 않으면 퇴거명령서를 받아들고 만다. 지나쳐도 좋을 걱정이 있다면 곧 건강에 대해서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사는 기적은 지금껏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 9번째, 5분 후만 생각하라. 현재를 즐길 줄 알아라. 에피타이저를 음미할 때는 디저트에 신경 쓰지 마라. 책을 읽을 때는 자신의 생각을 살펴라. 금요일엔 월요일 걱정을 하지 마라. 휴가를 떠났으면 미처 하지 못한 일이나 집에 돌아가 할 일을 생각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없는 생각들로 현재를 흘려보내지 마라. 5년이 아니라 5분 후의 삶을 계획하라. 10번째, 생각보다 쉬운 게 인생이다. 당신도 나처럼 인생의 황혼 무렵에 도착하면 깨닫게 될 것이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초콜릿을 먹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쉬운 일이라는 것을. 다만 마음이 어렵다고 끈질기게 당신을 설득시키고 있을 뿐이다. 금연과 금주뿐 아니다. 당신에게 닥칠 많은 일들도 마찬가지다.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을 딛고 당신은 지금 이 순간까지 와 있음을 늘 명심하고 상기하라. 단언컨대 인생은 생각보다 쉽다. 쉬운 삶을 받아들이기가 무척이나 어려울 뿐이다. 11번째, 진가를 알아보아라. 항상 무엇인가를 만나게 되면 그것들의 진가를 알아보기 위해 노력하라. 이를 습관으로 만들어라. 삶이 한결 싱싱해질 것이다.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밤하늘이나 연꽃에 앉은 청개구리, 아이의 웃음, 오래된 것의 자연스러운 광채와 탁월함 등등. 당신이 그 진가를 알아차릴 때마다 삶은 그만큼 아름다워질 것이다.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하라. 귀인을 만나려고 애쓰지 마라. 상대를 귀인으로 만들어라. 존경하는 분이 이 책을 20번을 넘게 보셨다기에 이제 내 차례다 싶어서 단숨에 읽은 책입니다. 그러나 잘못했습니다. 이 책은 단숨에 읽을 책이 아니네요. 150가지 챕터 중 쓸모없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하도 접어대니 책이 두꺼워졌을 만큼이요. 가볍게 쓰인 책 같지만 웨인 다이어 박사님의 인생을 함축한 구절구절들이 깊이 사색하게 했으며 읽을수록 삶의 보석을 발견한 것 같은 희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고통, 미움, 사랑, 희망을 품지만 어쩌면 죽음은 손살같이 눈앞에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면에 나와 잘 지내보는 것이며 누구든 용서 못할 일도 사랑 못할 일도 없구나라는 깨달음 얻어갑니다. 오늘은 남아있는 삶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 아니라 남아있는 삶 중에서 가장 마지막 날임을 알고 소중한 현재에 감사함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골도서관 미미였습니다.